어제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있었는데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0.75% 금리 인상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한 거고요. 어제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다 빠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 연준 점도표 기준으로 보면 올해 말 금리 4.4%까지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거든요. 2022년 4.4에서 4.5%를 예상한다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앞으로 2번 남아있는 FOMC 회의에서 적어도 한 번은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는 계속 완만하게 금리를 올려주고 2024년부터는 다시 조금씩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또 모르죠. 이게 또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안 잡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그래프는 연준의 기준금리인데요. 자, 과거 50년 데이터를 보면요. 지금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경기 침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가 왔었고 또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가 왔었고 계속 금리를 올렸을 때 경기 침체가 왔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도 보면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금리가 이렇게 상승했었죠. 그러다가 경기 침체가 또 왔었고 IT 버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금리가 높은 편이었어요. 이때도. 그래서 지금 연말에 4.4%까지 금리가 인상이 되면 이 그래프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 수준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올리겠다는 걸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을 때 미국 2년물 금리가 장중 4.1%까지 올라갔었다고 해요. 이 4.1%가 어느 정도냐면 2007년 이후에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때 반짝 올라갔었다는 거죠. 지금은 한 4.05%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점점 안 좋아지는 이 장단기 금리 차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2000년 IT 버블이 오기 전에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었고 마찬가지로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도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었고 지금 현재는 역대급으로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마이너스 0.5 정도가 되는데 지금 IT 버블이나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보다도 장단기 금리차가 더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더 내려갈지 어떨지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역사적으로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을 때 경기 침체가 왔는데 2023년은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는 건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좀 긍정론자들은 또 아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이런 지표들로만 봤을 때는 우리가 2023년에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자, 이렇게 비관적인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니까 또 비관적인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겐하임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이 마이너드라는 분은 앞으로 한 달, 그러니까 한 10월까지는 정말 주식 투자자의 피눈물 보게 될 것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S&P 500 지수가 10월 중순까지 20% 더 빠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이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 이 노란색이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래프고 2022년이 이 하얀색 그래프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황이.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지금 9월 현재까지거든요. 지금 이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한 8월 정도까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한 달 반 정도 흘렀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9월에 더 빠져서 지금 한 이 정도까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말하는 대로 20%가 더 빠질 거라고 만약에 이분 말대로 된다면 지금 요 빨간색 그래프처럼 된다는 거죠. 2008년처럼 된다는 거죠. 이 그래프가. 그래서 앞으로 한 달은 피눈물 흘릴 각오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FOMC 회의 결과를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파월 연설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말 불행하게도 큰 고통이 수반됩니다. 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화가 났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 우리들한테 큰 고통을 감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저는 화가 났고 하지만 이 가격 안정,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데 실패한다면 더 큰 고통이 올 수 있다. 이것도 협박인 거죠. 그러니까 니네들이 고통을 수반해라, 감내해라 이런 얘기인 거고 언젠가는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인
이 2%대를 향해서 아 진짜 이제 내려가는 거구나, 안정적으로 내려가고 있구나, 이런 게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니네들이 힘들더라도 좀 참아라, 각오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연준의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좀 실망감을 나타낸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에겐 마지막 한 발이 남아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호재가 될 미국 중간선거,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2022년 11월 8일이라고 하거든요. 과거 100년 동안 통계 데이터를 봤더니 미국 중간선거가 있고 나서 4분기에는 83% 이상의 확률로 주가가 6.3%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중간선거 다음에 1, 2분기까지도 증시가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분기 평균 6.6%, 2분기 5.5%, 평균적으로 100년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아직 한 발이 남았다, 이런 희망을 갖고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게 될지도 모르는 10월 달을 함께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